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김만배 씨 간의 관계. 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태 전모의 밑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둘이 서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의 인허가권자였고, 김만배 씨는 대장동 일당의 사실상 헤드쿼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금 배분 역할을 했었는데, 이 둘이 잘 모른다? 이러면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이 헝클어지는 이런 일들인데, 그동안의 이에 관해서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는 천화동인 1호, 이거의 실소유주가 과연 누구냐?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 씨가 그 정영학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는 걸 가지고 이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김만배 씨는 아니 천화동인 1호는 제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김만배 씨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관계는 뭐냐?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뒤에 2014년 6월에 재선이 됐으니까 7월에 김만배 씨하고 인터뷰를 한 게 전부다. 그래서 인터뷰해서 뭐 자기 전화번호, 김만배 씨 전화번호 적어놓고 뭐 그랬던 게 다다. 잘 모른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김만배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건 이제 계속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의문이고, 저희 같은 평론가들도 그렇게 해서 이 대장동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었을까? 이 두 사람이 정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잘 모른다면 중간에 뭐 유동규, 정진상, 김용,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는 건데,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의문점들이 있었죠. 그 의문점이 조금 풀렸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 의문점이 풀린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선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 천화동인은 1호부터 7호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검찰이 6월에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 배성준 기자라는 사람, 지금은 뭐 기자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여기를 압수수색합니다. 6월 13일. 그러면 한 2달 조금 지났죠. 이 기자의 주거지, 사무실, 천화동인 7호 사무실, 이런 데를 압수수색했고요. 며칠 전입니다. 8월 10일에 또 천화동인 7호 관계자의 주거지, 여기를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화동인 7호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대장동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손대지 않던 천화동인 7호를 손댔을까? 이 배성준 기자라는 사람은 김만배 씨의 언론사 후배라고 하고요. 천화동인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배당금으로는 121억을 가져갔다고 하니까 120배 남긴 겁니다. 120배.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상 김만배 씨를 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이런 사람들한테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소개를 해줬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배성준 기자의 역할이 대단히 컸던 거죠. 김만배 씨가 대장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000만 원 투자해서 121억을 배당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김만배 씨가 자기 후배인 배성준 기자에 대한 보은의 성격이 있다. 왜냐하면 대장동에 뛰어들게 해준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배성준 기자가. 그런데 검찰이 이제 이렇게 압수수색을 거쳐서 배성준 기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배성준 기자가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거죠. 2013년, 그러니까 자기가 2011년, 12년 이즈음에 김만배 씨를 대장동 그 일당들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소개를 한 1년쯤 뒤에 하반기에 김만배 씨가 법조팀장급 취재기자 10명 내지 20명가량을 모아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식사 자리를 주선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명 내지 20명, 좀 뭐 편차가 좀 큽니다만은 한 10여 명 정도겠죠. 10여 명을 모아서. 법조팀장은 이제 뭐 저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법조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법조팀장이 몇 명 안 됐을 때고, 10여 명이라고 한다면
대개 이제 메이저급. 왜냐면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거든요. 머니투데이는 별로 그렇게 메이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메이저급들을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여 명 되죠. 뭐 신문, 방송 뭐 이런 데 메이저급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안 부르고, 왜냐면 전부 다 부를 경우에는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한 10여 명 정도를 불러서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식사 자리를 주선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주선했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우리 김 부장님, 김만배 씨, 김 부장님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식사 자리를 거의 복귀를 한 겁니다. 기자들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 당시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 우리 이재명 시장님 훌륭한 정치인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법조팀장이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요? 법조팀장이 도와주는 건 나중에 이 사람이 수사받을 때 뭐 그냥 좀 잘 써준다 뭐 이런 정도지, 사실 뭐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인데, 여튼 김만배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날 때쯤에 자기네들 둘이 가서 우리 언제 또 볼까요? 뭐 하면서 휴대전화 이 달력을 봐가면서 다음 만남을 약속했다. 이렇게까지 진술을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배성준 기자도 아마 그 당시에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동영상을 다시 틀 정도로 상세하게 그날 식사 자리, 그거 뭐 어느 식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것도 기억해낼 수 있겠죠. 그 식사 자리를 복원을 해냈다. 그런 거 보면 이 말은 사실인 걸로 보인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재명과 김만배가 뭐 2014년, 13년 하반기에 만났다고 해서 그게 무슨 범죄냐? 범죄 아니죠. 그리고 그게 당장 위법의 증거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장동에 하나의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 우리가 많은 김만배 씨의 행동, 언행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문제는,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를 잘 모른다는데, 그런데 그동안의 한 행동을 보면 우선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가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재명 측이 아니다 하고 계속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오리발이라고 하느냐면,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증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도 증언을 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봐도 그 절반이 내 거가 아니라는 건 다 알지 않느냐? 그거는요, 뭐 최근에 뭐 녹음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반이 누구 거다. 이건 뭐 거의 명확해 보이는데 결정적인 진술을 지금 김만배 씨가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본인이 그 428억 부분을 나중에 이 수사가 끝나면 자기 걸로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 기대가 무너지면 아마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실토를 할 수도 있다. 이런데 아직 그 기대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배임죄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는 자기가 무죄가 나올 걸로 확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기대가 무너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계속 감싸는 듯한 그 언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절반은 그분 것뿐만 아니고,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죠. 남욱 변호사가 이 대장동 사건 수사하기 직전에 남욱 변호사한테 너 미국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외 도피를 지시합니다. 그 실제 남욱 변호사가 해외로 나가죠. 그리고서 이제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는데, 나중에 남욱 변호사가 도저히 안 되니까 들어올 때 또 김만배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 들어오면서 절반은 그분 것에 관한 거짓말을 사주합니다. 절반은 그분 것에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그럼 남욱 변호사 실제 귀국할 때 그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그건 이재명 아니라고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을 감싸기 위해서 김만배 씨가 수많은 노력을 했다. 그럼 그걸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대목이죠. 그런 단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재명과 김만배의 유착관계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하나도 이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 배성준 기자를 통해서, 전 기자죠. 전 기자를 통해서 이 내용이 드러났다.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만배 씨 간의 관계, 유착관계를,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직거래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러면 이제 이 수사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고, 김만배 씨를 추궁할 수 있는 검찰의 어떤 증거 자료가 하나 더 확보되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직무유기로 처리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협박자를 살짝 뺐습니다. 그러면서 지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상당한 변화죠. 왜 그러냐? 협박했다는 부분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지시를 했느냐? 아니, 대통령이 자기 권한도 아닌 것을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그리고 그건 지시가 아니라는 거는 이미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청한다. 그리고 적의 판단하시라. 알아서 하시라, 이 얘기죠. 성남시에서. 그게 어떻게 지시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한 푼도 사익 추구를 하지 않았다. 지금 사익 추구를 했다면 뇌물 혐의로 소환을 했겠죠? 이건 배임 혐의입니다. 한 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만 성남시에 얼마의 손해를 끼쳤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미 감사원에서 백현동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을 때 6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검찰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때 검찰 진술서라는 것이 의미 없는 그냥 여론전 내지는 지지층 결집용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틀 전부터 시동을 걸었다.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 하루 전, 바로 어제죠. 어제 포스터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본인이 과거에 중앙지검에 출두했던 그 장면을 등 뒤에서 찍은 것, 그리고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이런 걸 넣어놨는데, 그 밑에 보면 8월 17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검, 이래서 시간을 명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10시 20분 조금 넘어서 본인이 중앙지검에 도착을 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앙지검 동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 지지자들이 모여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딸 총동원령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평가를 했더군요. 당연하죠. 내가 요 시간에 출두를 하니까 많이 나와서 나를 응원해 주십시오. 사실은 혼자 나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앞뒤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안 나왔는데 개딸들은 많이 나와라, 이 얘기죠. 아마 본인 기대는 적어도 수천 명 정도가 나와서 정치 탄압 이런 구호를 외쳐주기를 기대했던 모양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저는 특징적인 장면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오전 10시 25분 이재명 대표가 10시 한 23분쯤에 그 자리에 도착했으니까 이때 경찰 추산을 보면 100명, 추산도 아닙니다. 100명이면 세 봐도 알죠. 맞을 걸로 보이고 100명 조금 넘겠죠. 주최 측 주장 400명 이러대. 아니 100명과 400명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한 100 몇십 명 정도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개딸 총동원령을 내렸는데도 100여 명밖에 안 모였다. 물론 오전 10시 20분, 10시 반 정도면 생업에 바쁜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그러나 이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지도 모르는 길인데 개딸이라면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총동원령을 내려서, 왜냐면 그 포스터를 올리고 SNS에 그 다음에 이경 대변인인가요? 이 사람이 함께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한 개딸들이 100여 명밖에 안 된다. 이거는 심하게 얘기하면 개딸도 이재명을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닐 거고요. 이제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좀 지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조사를 받게 되니까 아무리 개딸이라고 하지만 이른바 당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충성도가.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러면 개딸의 약효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 이것도 특징적인 장면이다.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100여 명밖에 안 왔다. 굉장히 실망하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되고요. 지난번 성남FC 관련해서 성남지청에 출두했을 때는 한 400명 내지 500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해도, 그때는 더구나 겨울인데 그때하고 비교해도 많이 차이가 있다. 피로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나온 사람들은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이겨낸다 뭐 이런 피켓 등을 들고 뭐 상당히 열광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기는 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마 사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의 왼쪽에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달았습니다. 왜 달았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뭔가 뭐 국가를 위해서 뭘 한다 뭐 이런 이미지를 아마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마음가짐이 오늘 검찰에 출두를 해가면서 자 나는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은 그 표시 중에 하나가 바로 왼쪽에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단 것이다. 이것도 또한 과거에 없던 장면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지자들 위에 가서 12분 정도에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지지자들을 위해서. 이게 만약에 수천 명 정도가 거기에 모였다면 총동원령을 내렸으니까 그러면 아마 거의 선거 유세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됐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100여 명밖에 안 모였기 때문에 힘이 빠졌을 것이다. 거기서 현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회기 중 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라. 이거는 8월 중에 청구해라. 청구하면 그 임시국회를 중단하고 그러면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표결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나가서 본인이 심사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9월 정기국회 때 하면 국회 회기를 중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검찰의 책략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구하려면 8월 달에 청구하라 이건데 8월 청구 쉽지 않죠. 지금 수사의 진척도상. 왜냐하면 더군다나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하고 지금 묶어서 청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8월 청구하더라도 8월 말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차피 9월 정기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그 표결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확신한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화무도 11홍이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다. 당장은 폭력과 억압에 굴복하고 두려움에 떨지 몰라도 강물을 반드시 바다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처럼 반드시 떨쳐 일어나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주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도 반드시 심판받고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12분 정도의 입장문을 얘기했고 이게 이제 본인이 오늘 그 검찰에 출두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로 보입니다.